네, 안녕하세요. 우리 수학 B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번째 여집합과 차집합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선생님이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따로 시간을 내서 보는 친구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너무너무 고맙고요. 또 수고한 만큼 또 우리 기말고사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먼저 오늘의 용어미 기호 볼게요. 전체 집합 나오고요, 여집합 나오고요, 차집합 나오네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기호들도 등장해요. 자, 그러면 더 나아가기부터 시작할게요. 1번 여집합 나와 있네요. 자, 어떤 집합에 대하여 그 부분 집합을 생각할 때 처음의 집합이라고 했네. 처음의 집합. 자, 처음의 집합을 뭐라고 할 거냐면 우리 전체 집합이라고 할 거예요. 전체 집합. 자, 기호로는 대문자 U를 사용합니다. 대문자 U. 전체 집합이요. 자, 두 번째 볼게요. U에 대한 전체 집합에 대한 A의 뭐라고 쓰면 되냐면 여집합이라고 일단 적을게요. 자,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에 대하여 U의 원소 중에 A에 속하지 않는, 자, 속하지 않는, 선생님 굵은 글씨로 해놨는데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에요. 자, 우리 여기서 여집합의 여는요, 나머지 여자거든, 나머지요. 그러니까 A의 여집합이라고 하면은 A의 나머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호로는 A의 여집합, A의 대문자 C 올려주세요. 이렇게 C,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그림으로는 전체 집합을 우리 이제 테두리를 표시해 주듯이 전체 집합을 이렇게 네모나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U 그려주시고요. 테두리를 그려주시고 이 전체 안에 A라는 집합이 부분 집합으로 들어가 있는데 자, 우리 여집합은 그러면 여집합은 어느 부분을 나타내는 걸까요? 자, A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예요. 자, U의 원소 중에 A에 속하지 않는 부분 어딘가요? 자, 바깥 부분이겠네요. A 바깥 부분. 자, A 바깥 부분 색칠해 주시고 자, 이 바깥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쓴다? A의 여집합 C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3번 동그라미 보시면 A 여집합의 정의를 한번 살펴봅시다. 정의를 보시면요. 얘는 일단 U의 원소인데, X는 U의 원소인데, 그리고 U의 원소이면서 A에는 들어가지 않는, A에는 속하지 않는, 포함되지 않는 원소로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AND의 개념이죠. 자, 그러면 보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전체 집합 U 1, 2, 3, 4, 5의 부분 집합 A 1, 5의 여집합은 이라고 했네요. 자, 여집합 나머지 부분 찾는 거잖아요. A에 속하지 않는. 자, A가 1, 5인데 1, 5의 나머지 부분이니까 누구예요? A가 속하지 않는 거 2, 3, 4 이렇게 2, 3, 4 구해주시면 된다. 자, 여집합 구할 수 있겠죠? 우리 문제 5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다음 집합의 여집합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U는요 10 이하의 자연수래요. 그럼 전체 집합 먼저 구해 볼까요? 자, 10 이하의 자연수 뭐가 있어요? 네, 1부터 쓰시면 되겠죠. 1, 2, 3, 4 다 써볼게요. 그냥 5, 6, 7, 8, 9, 10 자, 1번 A의 여집합 구해보세요. 자, A의 여집합은 자, 1, 3, 5, 7, 9 제외하고 쓰시면 되는 거죠. 자, 1, 3, 5, 7, 9 빼고 쓰는 거니까 뭐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2, 4, 6, 8, 10 자,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 자, 어렵지 않죠? 자, 2번 볼게요. B는 8의 약수네요. 8의 약수 일단 뭔지 구하셔야 되죠. 8의 약수 뭐죠? 1, 2,
4, 8이네요. 자, B의 어집합 써주시고, 자, 1, 2, 4, 8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 찾는 거네요. 다시 한번 표시해보면 1, 2, 4, 8 빼고 나머지 원소를 쓰면 되는 거죠. 속하지 않는 원소. 누가 있죠? 3, 5, 6, 7, 9, 10. 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네요. 점이 아니라 쉼표예요. 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여집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해 보았고요.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오늘 배울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여집합 배웠고, 두 번째는 차집합이에요. 차는 우리 뺄셈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차이 할 때 차거든요. 자, 우리 집합 간의 차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A에 대한 B의 차집합 써주세요. 차집합. 네. 자, 차집합의 정의 한번 보시면 두 집합 A, B에 대하여 자, 밑줄 칠게요.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요.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자, A에는 속하는데 B에는 속하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일까요? 기호로 볼게요. 자, 기호로는요.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다. A 빼기 B로 적어주시면 돼요. 정말 차이를 나타내죠. 뺄셈과 같이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림으로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벤 다이어그램 A하고 B 겹치게 그려주시고, 자, 이번에는, 자, A에는 속하는데 B에는 속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 영역일까요?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아요. 그럼 B하고 만나면 안 되겠네? 그럼 몇 번? 네, 1번이요. 1번만이죠? 2번은 안 돼요. 2번은 A, B 공통이니까 2번은 안 되고 1번 영역이 해당된다. 이 부분이 A 빼기 B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우리 조건 제시법으로 살펴보시면요. A 빼기 B, A 차집합 B라는 것은요. X는 A에는 포함되는데 그리고 AND의 개념이에요. A에는 포함되는데 B에는 포함되지 않아. 그쵸? B에는 포함되지 않아. A엔 포함되면서 AND, B엔 포함되지 않아요. 자, 보기 한번 살펴볼게요. 두 집합 A, B가 나와 있고요. A 빼기 B, B 빼기 A 구해볼 거예요.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A 빼기 B라는 것은 A에는 있는데 B에는 들어가면 안 돼. A에는 있고 B에는 들어가면 안 돼. 다시요. A에는 있고 B에는 속하지 않는. 자, 그러면 A를 보세요. A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A에 있으면서 B에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B의 원소를 제거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A의 원소 중에 B의 원소 뭐 있어요? 3, 4. 요거를 지워주시는 거예요. B의 원소를. 그럼 누가 남아요? 1, 2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B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B 빼기 A라는 것은 B에는 있는데 A 원소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B의 입장에서 A 원소를 지워주는 거예요. A 원소가 1, 2, 3, 4니까 지금 1, 2, 3, 4 중에 3, 4가 있네요. 3, 4 지워주시고 나머지 부분을 적어주시면 된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문제 6번으로 가서 차집합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문제 6번 봅시다.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 빼기 B, A 차집합 B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우리 그림상으로 보시면 자, A에는 있는데 B에는 속하지 않는 요 부분 해당하면 되는 거죠. 자, 일단은 B 원소 나열법으로 정리해 볼게요. 12의 약수 뭐 있죠? 1, 2, 3, 4, 6, 12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A 빼기 B니까 주인공 A.
자, A에서 B의 원소 지우시면 되는 거죠. B의 원소 뭐 있어요? B의 원소 2, 또 B의 원소 4, 또 2도 있고 4도 있고 또 6도 B의 원소네요. 지우세요. 그러면 남는 거, 자, A 빼기 B는 어떤 원소가 남나요? 네, 8 이렇게 되겠네요. 자, 2번도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B도 한번 원소 나열법으로 정리 한번 하셔야겠네요. 자, 지금 요 3차 방정식의 해 뭐 있나요? 0 되는가? 마이너스 1, 1, 3 이렇게 있네요. 자, 마찬가지로 A 빼기 B니까요. A에서 B의 원소를 지우시는 거예요. 자, B의 원소를 지우시면 되는데 B의 원소 마이너스 1은 없고요. 1 있네요. 1, 또 3 있네요. 3. 자, 그러면 남는 거 정리해 볼게요. A 빼기 B는 A 차집합 B는 2, 4, 5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 빼기 B만 구한 게 아니고요. B 빼기 A, B 차집합 A도 반대로 구하실 수 있어야 해요. 자, 이제 대상을 바꾸시면 되는 거고요. 자, 결론적으로 다시 보시면 A 빼기 B라는 것은요. A에서 교집합 부분을 빼시면 되는 거죠. 결국에 교집합 부분을 빼면 그 결과가 같게 되겠죠. 뭐 편한 대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뒷장으로 넘어가서요. 문제에 이어서 풀어볼게요. 자, 일단 세 번째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 정리하고 시작합시다. 자, 전체 집합 위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요. 우리 여집합과 차집합은 어떤 성질이 있는지 정리해 볼 텐데요. 1번 동그라미. 자, 전체 이게 지금 칸이 조금 좁을 수 있거든요. 글씨 좀 작게 써주세요.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자, 우리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뭘까요? 전체는 그냥 이 세상 끝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의 여집합, 나머지 부분은 뭐가 될까요? 이 세상 끝에 나머지 존재할까요?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철학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그 전체의 나머지 부분이라는 것은 없겠죠. 우리가 정해진 전체 집합의 나머지는 없겠다. 그럼 반대로요. 공집합의 여집합은 뭐가 될까? 공집합의 여집합. 공집합의 나머지 부분. 전체 집합이 되겠죠. 서로 이렇게 반대되는 관계가 되겠네요. 두 번째. 우리가 A의 여집합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여기에 한 번 더 여집합을 씌워 볼 거예요. 그러면 여집합의 여집합은 누가 될까요? A의 여집합의 여집합. 우리 잠깐 그림으로 보시면 여기 A가 있고요. 자, A의 여집합이 이 바깥 부분인데 여집합의 이 여집합의 또 나머지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여집합의 여집합. 그러면 결국에 여집합의 여집합은 뭐다? A 자기 자신이네요. 세 번째. 자, A와 A 여집합을 더했어. 합했더니 뭐가 될까요? A와 A 여집합을 합해요. 그럼 뭐가 될까요? 네, A와 A 여집합을 합하면 전체가 되겠죠. 그러면 A와 A 여집합을 교집합했어요. 자, A와 A 여집합의 공통부분 있을까요? 공통부분 없겠죠? 네, 공집합이요. 네 번째요. 자, A 빼기 B, A 차집합 B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일단은 A 차집합 B의 그 정의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앞에서 프린트 앞에 볼 수 있으면 앞에 잠깐 보시고요. 우리 X바 어떻게 썼었냐면 얘는 A에는 들어가요. 그리고 B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살리시면 A에는 들어가는데 그리고니까 AND의 개념이죠. 교집합. B에는 안 들어가. B에 안 들어간다는 말은 B의
바깥 부분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B에 어디에 들어간다? 바깥 부분에 들어간다라고 써도 괜찮겠죠?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A 빼기 B가 나오면요. A 빼기 B 뭐로 바꿀 수 있냐면 중요해요. 자, 차집합은요. 가운데 교집합 C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교집합 C. 교집합 C. 네, 4번은 좀 많이 외워주세요. 일단 1, 2, 3번은 좀 당연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4번은 좀 외우셔서 바로 나올 수 있게 조금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집합 C. 자, 우리 그림으로 정리하고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전체 집합 U 크게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 A, B 겹치게 그려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제일 쉬운 것부터 채워봅시다. 여기 가운데요. 여기 겹치는 부분을 뭐라고 쓰면 될까요? A 교집합 B라고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A에만 속하는 이 부분, 우리가 A 빼기 B라고 했던 이 부분은 이 부분이요. 뭐라고 쓰시면 될까요? A 빼기 B를 우리가 4번에서 A 교집합 BC라고 썼죠. B의 C. 자, 반대로 B 빼기 A 이 부분이요. B 빼기 A 이 부분은 어떻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B 빼기 A니까 B 교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지금 교집합과 여집합, 그러니까 여집합으로 좀 표현을 해보려고 해요. 바깥 부분은 어떻게 쓰면 될까요? 바깥 부분.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공통 부분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여집합으로 한번 표현을 해 보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집합과 이제 관련된 또 오늘 배운 내용과 관련된 문제들을 풀고 마무리할게요. 중단원 8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중단원 8번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 교집합, B의 여집합 나와 있고요. B 빼기 A,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나와 있네요. 집합 A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나오면 사실은 좀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기호로, 아는 부분으로, 의미로 좀 바꿔주신 다음에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 풀 때는 뭐 방법이 여러 가지지만 선생님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은 전체 집합이 있으니까 전체 집합 크게 6 그려주시고 A, B 나와 있으니까 겹치게 A, B 그려주시고요. 안에다가 원소를 좀 채워봅시다. 자, 처음에 A 교집합, B 여집합, 교집합 C. 교집합 C. 교집합 C. 사람 이름 같네요. 교집합 C. 이거 어디서 배웠죠? 우리 어디서 외우라고 했는데 교집합 C. 네, 위에 지금 정리된 거 위에 3번에 4번 외우라고 했죠. 교집합 C 뭐로 바꿔라? A 빼기 B, A 차집합 B랑 같은 표현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조금 보기 좀 편한가요? 자, 그러면 A 빼기 B 어느 부분인가요? A에만 속하는 부분이니까 여기가 1, 9가 되겠네요. 아이고, 점 찍지 말라고 했죠? 다시 쓸게요. 1, 9 여기다 쓰시면 되죠. 그 다음은 B 빼기 A, B 차집합 A 어디 부분이죠? 네, B에만 속하는 부분, 이 부분 81. 자, 그러면 이 부분은요, 합집합의 여집합. 자, 합집합의 여집합 어느 부분이에요? 합집합은 살짝 색칠해보면 여기인데, 여집합, 반대, 나머지 부분이니까 어디예요? 바깥 부분 여기네요. 여기가 3이네요. 그죠? 이해되죠?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요, 집합 A예요. 자, 그럼 우리 전체 집합의 원소가 뭔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은 1 썼고요. 9 썼고요. 81 썼고 3 썼네요. 누구 남았어요? 27. 자, 그럼 결론. 나머지 부분 다 채웠는데 안 채워진 부분 하나 있네요. A, B. 교집합 부분, 이 부분이 뭐다? 27이 되는 거네요.
따라서 집합 A는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1, 9, 27. 자,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어렵지 않죠. 우리가 이제 여집합이라는, 차집합이라는 기호가 하나 더 추가됐을 뿐이지 푸는 방식은 어때요? 비슷해요. 자, 정리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 중단원 13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네, 13번 볼게요.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 합집합 C는 B 합집합 C를 만족시키는 U의 부분 집합 C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다른 것보다 여기서는 또 이 부분을, 이 표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자, 그러면요, 이 부분을 좀 해석해 봅시다. 자, 우리 앞에서요, 포함관계를 설명할 때 선생님이 말한 것 같은데, 자, 같다라는 표현은요, 같다. 두 집합이, 지금 왼쪽과 오른쪽 두 집합이 같다라고 해서, 같다라는 것의 그 정의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같다라는 것의 정의는요, A가 B랑 같다라는 것의 정의는 A가 B에 포함되고, 또 B가 A에 포함되면 요것을 만족하면 A와 B는 같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자, 그거를 좀 떠올리시면 이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고 났잖아요. 결국에 첫 번째. 선생님 좀 이렇게 풀어볼게요. 일단은 A 합집합 C하고 B 합집합 C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왼쪽이 오른쪽에 포함된다.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반대로 이제 오른쪽이 왼쪽에 포함된다. 이렇게 해볼게요. 이 둘을 만족하면 이제 같다라는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둘을 만족할 수 있는 C의 개수를 찾아볼 거예요. 자, 일단은 이 문제 풀기 위해서 다시 한번 1번으로 가시면 A 합집합 C가 B 합집합 C에 포함된다라고 볼 건데요. 일단은 지금 C가 겹치기 때문에 C의 원소는 어쨌든 왼쪽에 있는 C의 원소는 오른쪽 집합에 들어가 있긴 하겠네요. 왜냐면 C가 겹치기 때문에요.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이제 A의 원소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A의 원소 뭐가 있나요? A의 원소 2, 3, 5, 7이 A의 원소인데 이것이 마찬가지로 B 합집합 C에 들어가야 하니까 지금 B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B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B 또는 C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이것이 이제 B 또는 C에 포함되면 되는 거죠. C는 어차피 C가 있으니까 상관없고요. 이해되나요? 그러면 일단은 B를 보니까 B가 갖고 있는 게 있나요? 네, B가 지금 2하고 3은 B가 지금 갖고 있죠. 그러면 5, 7은 지금 B가 안 갖고 있는 상태니까 결국에 5, 7은 누가 포함해야 되는 거죠? 5, 7은 어디에 포함되어야 하는 거예요? C가 반드시 포함을 해줘야 되는 거 맞나요? 네, 맞아요. 이해되나요? 한 번 더 할게요. 두 번째 밑에 거 보시면요. 이번에는 오른쪽이 왼쪽이 포함돼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C는 같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C의 원소는 포함이 자동으로 C가 갖고 있고요. B를 보시면 되는데 B의 원소가 지금 1, 2, 3, 6인데요. 1, 2, 3, 6이 이번에는 A 또는 C에 포함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A를 보면요. A가 누굴 갖고 있어요? A가 마찬가지로 2, 3을 갖고 있네요. 그러니까 2, 3은 A가 갖고 있어. 그러니까 결국에 1하고 6은 누가 갖고 있어 줘야 하는 거예요? C가 가지고 있어 줘야 이제 포함이 된다라는 걸 성립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정리. 결국에 따라서 C는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지금 5, 7이랑 1, 6을 갖고 있어 줘야겠죠. 그러니까 5, 그냥 순서 무시하고 쓸게요. 7,
5716을 C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해요. 자, 5716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지금 A 합집합 C와 B 합집합 C가 같아지는 조건을 만족해요. 그러면 C는 이미 5716 갖고 있다고 쳤고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한번 원소를 보시면 아까 5, 7, 1, 6은 갖고 있고 나머지 원소 2, 3, 4가 있는데 어쨌든 그 C는 U의 부분 집합이니까 5716은 반드시 갖고 있대. 2, 3, 4는 갖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 맞나요? U의 부분 집합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맞아요. 자, 결국에 우리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죠. 그래서 C는 그럼 몇 개 생기나요? 지금 갖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종류가 3개네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몇 가지? 2의 세제곱 8개의 개수가 생기네요. 집합 C가 될 수 있는 게 총 8가지가 생긴다라는 거 이해되나요? 네.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C는 일단 5716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고 나머지 원소, 전체 집합의 나머지 원소 2, 3, 4에 대해서는 갖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개수는 2의 세제곱 8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이 같다라는 거를 좀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천천히 다시 한번 혼자서 풀어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꼭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하나만 보고 수업 마칠게요. 우리 10번 프린트 있는 사람은 잠깐 꺼내주시고요. 없는 사람은 그냥 보셔도 돼요. 자, 우리 10번 프린트 합집합과 교집합 뒷장을 보시면 선생님이 이런 설명을 했었어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면 2가지 성질이 성립한다 라고 했었거든요. 자,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자, A하고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림상으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모양으로 그릴 수 있고, 이 둘의 관계를 뭐라고 했었죠? 네, 서로소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었어요. 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이면 우리가 전체 집합을 배웠으니까요.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자, A는요. A는 어디에 속하나요? A는 B의 입장에서 봤을 때 A는요. B의 바깥 부분에 포함이 되게 되죠. 그래서 B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썼었을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자 B는 어디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B는 A의 바깥쪽에 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B는 A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이렇게 선생님이 필기를 해줬었거든요. 이제 이 내용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요것과 아마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 알아봤고요. 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업 마칠게요.